네, 진짜 주식 2부 연속 기획으로 하반기 주도주 찾아보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최수창 파트너 그리고 강재원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색다른 세 분이서 저희 시장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업종, 리스크, 또 시장의 이슈까지 다양하게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주도주 대 소외주라는 주제로 투자 전략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승승장구 중에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 SK하이닉스 주가도 저점 대비 제법 그렇죠. 많이 올랐는데 약간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반도체주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 부분도 이제 다룰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K배터리 주요 기업들이 네. 바닥권 탈출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과연 연속성 있는 상승 흐름이 전개될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조선, 방산, 원전 등 업황이 좋은 기업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과연 공략을 해도 되는지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오늘도 저희가 꼭꼭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수는 가는데 사실 왜 내가 가진 종목은 가지 않는가 이런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결국에는 차별화 장세가 좀 이어나는 분위기인데 최수창 파트너님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업종 아니면 가장 강한 종목 좀 어디라고 보세요? 이 표현이 지금이잖아요. 네. 지금은 다 이렇게 차익 매물 나와서 살짝 꺾어요. 그래도 지금 강했던 거 하면 이번 주쯤에 강했던 거라고 정의를 해보라고 하면 네. 저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사주 많은 기업하고 스테이블 코인 테마예요. 그 두 개가 가장 강했는데 또 자사주 많은 기업이 이번 주에는 최근에 지수 상승이 이제 3,100에서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다가 올랐잖아요, 오늘. 네.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강했던 거는 결국은 자사주 많은 기업이지 않나. 또 이 종목이 이제 앞으로 더 갈 거냐 할 때 저는 더 갈 수 있다. 법안 발의를 했죠. 통과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네. 속전속결로 지금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법안 통과되면 주당 수익이 올라가면서 기업 가치 상승이 나타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자사주 지금 멈춘 게 아니다. 좀 단기 급등했어도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는 업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약간 일각의 우려는 이제 자사주 의무적으로 이제 처분하는 처분하는 그런 방안이 소각하는 법안이 실행되는 시점 내년 상반기잖아요. 근데 내년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업황이 안 좋은 기업들은 자사주를 막 처분하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할 것 같은데 그럼 오히려 업황 안 좋은데 자사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약간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버행 이슈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온 네. 얘기 중에 뭐냐면 네. 교환 사채를 한다든가. 네. 근데 금융당국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유예기간은 이제 의무 소각해서 어떤 단계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건 좀 더 공청회를 통해서 단계를 간다는데 국내 기업들이 지금 자사주를 어떻게 처분할지는 아직 미정인데 그 시행하기 전에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자사주 많은 기업들이 주가 상승에 좀 발목이 잡힐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이 붐은 하반기에 주도 상승의 힘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법안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제 기대감 등으로 기대감으로 관성의 법칙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 제법 존재하니 그런 종목들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될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강재원 파트너님께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K배터리 주요 기업군들, 특히 양극재 대표 기업들이 좀 오버슈팅 흐름이 전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상승 흐름인 건지 아니면 기조적으로 7월 달에 좀 좋은 상승 흐름이 전개될 수 있을지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네. 유망주로 말씀드린 게 2차 전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보는 관점의 시각을 좀 달리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LG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실적이 4,900억 정도 나왔는데 시장 기대치를 좀 크게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보면은 업황이 좋아진 게 아니라 이제 AMPC 생산세 공제가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실적의 개선으로 연결된 건데 근데 제가 이때쯤부터 하반기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이제 하반기 시작을 했고 하반기 증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반기에 업황이 개선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내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시기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업종들이나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2분기가 바닥을 찍었다. 하반기부터 조금씩 개선이 되고 내년부터는 미국에서는 규제가 자꾸 들어갔지만
이제 유럽이라든지 그 외적인 쪽에서는 오히려 시장에서 더 캐파가 증가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가 지금부터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 또 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좀 인상적인 멘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캐즘은 언젠가 극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K배터리 업황은 턴어라운드가 임박한 상황이고, 그리고 K배터리는 미국보다는 유럽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전기차 업황이 개선이 되면은 낙수 효과를 K배터리가 가장 크게 보기 때문에 네. K배터리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은 기존에 잘 나가던 섹터 있잖아요. 원전, 전력기기, 조선, 방산 이런 기업들 요즘 조정받고 있는데 조정을 이용해서 공략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K배터리에 더욱더 힘을 실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은 예. 저는 K배터리 쪽이 낫다고 보는 관점인데 이제 요 근래 사실 우리 조방원 막 이렇게 얘기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또 싫어하세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근데 이게 시청자분들이 싫어하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이쪽에 대해서 포지션을 많이 가져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나쁘다는 그런 관점보다는 시장에서 이들은 업황이 좋고 다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주가 쌓여 있다는 점에서 이익도 보장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가 현재 이제 시장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항상 비교를 하게 되죠. 지금 이 종목 주도주라고 얘기했던 이 종목이 앞으로 먹을 폭이 크냐 아니면 새롭게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더 먹을 폭이 크냐라는 부분을 따질 때 지금 현재 기존의 주도주는 그 상승 파이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별로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지수는 올라갔는데 오히려 이들 기업 같은 경우는 지수가 갇혀 있는 구간에는 오히려 하락을 했고 이제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는데도 하락을 키웠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는 시장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존의 주도주들은 좀 더 쉬어야지 된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2차 배터리 쪽이 이쪽보다는 낫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많이 올라서 이론적 목표가에 수렴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 기대 수익률이 낮으니까 네. 기대 수익률이 높은 K배터리 쪽에 좀 집중을 해보자. 뭐 네. 그런 코멘트를 하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최수창 파트너께도 비슷한 질문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 주도주가 좀 눌렸을 때 눌린 주도주를 계속해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이제 소외됐던 2차 배터리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뭐 반도체라든지 좀 소외된 친구들을 저가 매수해야 될지 어떤 전략이 더 좋을까요? 우선 저는 그 신고가에서 빠진 주도주들 있잖아요. 눌림을 공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타이밍이 이번 주에 한번 반등 줬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눌러주는 시기를 좀 공략해도 좋다고 봐요. 네. 근데 그 매수 시점을 탁 찍을 수는 없겠지만 가격적으로는 분할 매수를 해서 다시 재반등 상승 나올 때 수익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 종목이 다시 신고가 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럼 지금 시장이 조금 어려운 건 3,100을 온 다음에 6월 25일부터는 이 신고가나 또 주도 상승군 전력기기, 조선, 방산 대표적인 거죠. 원전도 6월 25일부터 다 차익 매물 나왔거든요. 네. 지금까지 눌려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도 요 사이에 지수가 그럼 지수가 빠져야 되는데 이번 주에 옵션 만기 더 올렸잖아요. 네. 이때 이제 특징이 뭐냐면 낙폭과대이자 바닥주였던 2차 전지, 네. 삼성전자, 화학주, 철강주. 거기서 모멘텀이 확연하게 업황이 좋아져? 없어요. 정책이 나오는 거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올라왔다고. 그럼 걔네들이 빠지지 않고서 멈출 거니까 지수만 3,200원 오늘 보여준 효과라서 3,200포인트 넘어섰던 오늘 시점부터는 조금은 이제 손바뀜이 계속 나타날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투트랙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딱 하나 했을 때는 신고가 나왔던 유형에서 눌림 매수를 좀 통해서 재반등을 노리는 단기 수익 구간 해볼 수 있고 이 바닥에 있는 애들 이제 관건이에요. 얘네 바닥이 그러면 계속 신고가 내가지고 주도할 거냐 그러면 저는 거기서 반도체 외에는 다른 거는 좀 아직은 선명하게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외바닥 상승으로 2차 전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화학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과연 이제 조선 방산처럼 1년 내내 신고가가 뭐 200%, 300% 이렇게 추세 상승은 아니고 저점 대비 꽤 큰 폭의 상승은 보여줄 수 있으나 주도할 만큼의 상승까지 아닐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가 매수는 반도체, 기존 신고가 주도주들은 눌림 매수에 탐색을 대기하는 시점은 유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주도 섹터 주요 기업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뭐 7월 중으로
그 매수급소가 나올 때, 그러니까 눌림목은 우리의 친구니까 아주 그렇죠. 멋진 눌림목이 나올 때 공략을 하면은 성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실적이 너무나도 화려한 그런 기업을 공략하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우, 진행을 너무 잘하신다고 지금 댓글에서도 칭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또 저희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적 시즌이고 다음 주에 두 분이 주목하시는 이벤트나 뭐 실적 발표 좀 궁금한데 강지원 파트너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다음 주 근데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공시된 게 현대건설하고 포스코프루엠 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보다는 우리는 실제로 다다음 주부터가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다음 주 금융주부터 시작해서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쪽에 대한 뭐 반도체 장비주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가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개화되고 우리나라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시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관세에 대한 이슈라든지 여전히 시장에서 파워싸움,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와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 간에 계속해서 시속 게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그 다다음 주가 본격적인 실적 발표니까 그 전에 실적이 좋다라고 기대를 하는 종목군들 정도가 시장에서 선방을 좀 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어닝 시즌 때 네. 실적 컨디션이 너무 양호해서 투심이 좀 드라마틱하게 뭐 개선될 만한 그런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 어닝 시즌 예.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지금 그동안 시장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네. 많이 올랐었던 조선이나 방산 이쪽이 기대만큼 이상의 실적을 어.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대만큼의 실적을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멀티플을 받으면서 상승할 테지만 그만큼의 충족하지 못한다면은 주도권을 한 번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서 실적은 사실 이쪽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한 기업이 LG에너솔루션과 LG전자, 네. 삼성전자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삼성전자도 사실 실적이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닥 논리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 LG에너솔루션은 실적이 잘 나와서 바닥 논리가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2분기를 제가 바라보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바닥 논리가 들어올 수 있는 녀석들은 오히려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편한 케이스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주도주는 정말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은 그거에 초점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차피 우리 스케줄 매매를 저희가 좀 추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느 정도 검증된 매매법인데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뭐 스케줄 같은 거 있을까요? 미래 스케줄. 저는 스케줄 매매에 크게 그 주목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예. 제가 예. 내부자 정보를 갖고 있을 정도 능력이 있으면 스케줄 매매 해야죠. 네. 그 예전부터 미쓰리의 정보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호불호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스케줄에 관련해서 아까 정확히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전 다음 주에 그렇게 봐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것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 움직이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지수가 고점을 찍고 좀 흔들림이 좀 보여서 손바뀜의 현상이 나온다 이런 과정이라면 다음 주에는 의외로 다른 것 영향 없는 거 관세도 영향 없고 네. 실적에도 영향 없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배당입니다. 배당. 아. 통신주가 통신주. 그래, 저녁마다 뉴스 나와요. 예. 상법 또 통과시키겠다. 계속 얘기 나와요. 예, 지금 들어오기 전에도 뭐 더 센 상법 이달 안으로 처리시키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러면 결국 그 상법 개정에 대한 정책 이슈나 그런 거에서 통신주가 오히려 뭐 시장이 좀 흔들려도 난 괜찮아 이런 종목들이 다음 주에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스토리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네. 있는 기업들 그리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이제 추진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이슈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통신주를 현재 시점에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섹터로 보고 계신 거죠. 다음 주에 그게 한번 주목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분과 다음 주를 위한 전략 살짝 짚어봤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금쪽 같은 내 종목 오늘의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의 첫 종목으로는 LNF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12만 5천 원입니다. 30% 비중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LNF 비중 30%면은 비중이 꽤 높으신 편입니다. 네. 그래서 추가 매수가 살짝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LNF가 또 하이니켈 양극재의 강자면서
또 리튬 인산철 배터리 양극재 사업도 이제 준비를 착실하게 잘하고 있어갖고 나름대로 뭐 좋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일단 그 강재현 파트너님께서 좀 네. K배터리 우호적인 입장이시니까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닥은 나왔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닥은 나왔으니까 가져가는 건 당연한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비중 30%면 여기서 추가를 하거나 하기에는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게 좋고 관건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매수한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사실 그 부분인데 그게 시간 투자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한 번에 올라오기가 사실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LF가 이제 주가가 이번에 반등 나온 자리 때 좀 보셨는데 주간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LF가 우리 K배터리가 막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는 2020년도 후반부터였는데 그 전에 자리 때에서 이제 딱 지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반등 자리 때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실적 받아찍고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적은 점점 좀 좋아집니다. 왜냐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재고가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게 추세를 넘겨야 됩니다. 이 추세를 넘겨야지만 그때부터가 위쪽으로 열린 거고 그 전까지 다 기초 반등입니다. 그러면 추세가 넘기 전에까지가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데 지금 현재 딱 추세 넘기 전에 자리 때까지가 약 9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9만 원을 넘기는 게 우선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거 넘어간다가 되면은 그 다음에 바로 또 위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만 원 정도에서 12만 원 사이는 매도 기회를 줄 걸로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으로 갈 거냐 부분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잘 나온다면 연말까지 10만에서 12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을 보시려면은 이거는 내년까지도 더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비중을 좀 사실 조금 가볍게 놓으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저는 10만에서 12만 사이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손실을 본다 하시더라도 최소 10% 정도는 덜어내자.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장에서의 여건을 봐서 대응을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NF가 이제 사실 그 대단한 게 좀 특장점이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의 양극재를 공급하면서 또 테슬라에도 이제 직납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와 직간접적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차를 두고 언젠가 테슬라가 주도주가 된다면 그때 LNF 투심이 아주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비중도 꽤 있고 매수가가 높으셔서 추가 매수는 조금 밀어두시고 연말까지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매도 기회 보신다고 전략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LNF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중공업을 네, 저기 16,060원에 네, 한 4, 50일 전에 샀어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그 올라왔다 다시 떨어지길래 깜짝 놀랐는데 지금 기다리니까 조금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네. 언제 팔아야 될지 그냥 둬도 괜찮을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알겠습니다. 네. 16,060원에 매수를 하셨고 매수하시고 네. 떨어지다가 그래도 조금 올라왔는데 요거 계속 네. 가지고 있어도 될지 불안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략을 잡아봐 드릴게요. 네. 네. 삼성중공업 비중 60% 맞죠? 네. 60%의 비중. 삼성중공업이 잘 돼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행복해지시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삼성중공업 최근 실적 컨디션 상당히 양호한 것 같고 FLNG 플러스 LNG 운반선의 강자니까 신고가 돌파할 법도 한데 우리 최수장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정해드릴게요. 예. 둘 중에 하나로. 네. 홀딩을 하고 싶어서 욕심내서 가고 싶으면 반드시 이 기준점 깨지 않아야 돼요. 깨면은 아쉬워도 팔고 나와야 돼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니까. 아니야, 그럼 불안해. 그거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면 60% 비전 40%는 차익 실현하세요. 네. 지금은 거래가 안 되겠네요. 넥스트 네. 거래. 월요일로 하세요. 네. 이익이잖아요. 그 20%는 제가 얘기한 그 기준점이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업에 있어서는 수주잔고에 대한 실적이 계속 붙을 수 있다. 그리고 뭐 군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잠수함 그것도 다 긍정적인 시점. 저는 조선업황 지금 누가 거기다 꺾으라고 하면 저는 꺾지 말라고 해요. 네. 꺾였으니까 이제 기회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주식이라는 게 내가 산 자리에서부터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내가 자리 잡은 자리가 항상 최저점이 될 수는 없거든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관리는 필요하다. 여기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 잡아주시죠. 네.
지금 조선주는 삼성중공업하고 보시면 이게 삼성중공업인데요. 현대중공업 보이시죠? 자, 좀 주봉으로 확대해 볼게요. 지금 현대중공업 올라갔다 다 누르죠. 지금 올라갔던 폭에 거의 따당자리라고 하프 자리까지 누르는데 네.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하나오션도 그렇고 다 눌리죠. 근데 삼성중공업만 이번 주에 눌리다가 먼저 텄어요. 좀 강한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조선업이 흔들리니까 다음 주에도 좀 더 눌릴 수는 있거든요. 추세적으로는 원래 원칙적으로 이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가는데 지금 시점에서는요. 요 직점 7월의 저점만 지켜지면 홀딩을 해볼 수 있다. 전고점 넘어가는 것까지. 네. 근데 비중 60% 다 하기는 아쉽잖아요. 수익 못 먹고 나오면 600원 손해 본다고 또 힘들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다음 주에 40% 비중은 청산. 그러면 20% 비중만 만에 하나 15,500원이 깨질 때 손절 쳐도 플러스로 마감하잖아요. 매매 전략상. 저는 그렇게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삼성중공업 스토리를 살짝 제가 부연 설명하자면은 미국의 LNG 친화적인 정책의 핵심 수혜주고요. 그리고 이 FLNG 분야에서 이제 양대 산맥이 이제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제 중국의 윗슨주전소인데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윗슨주전소를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FLNG 분야에서 동사가 독주 체제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스토리가 부각되면은 좋은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기업 내용도 참고해 주시고요. 잡아주신 전략은 일단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40%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20% 들고 7월 저점을 기준점으로 잡으시고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SK 바이오팜이요. SK 바이오팜이요. 예, 예.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10만 6천 원. 10만 6천 원이요? 예, 예. 10만 6천 원이요. 언제쯤 매수를 하셨어요? 24년 한 12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4년 12월이요. 10만 원을 넘었을 때 일단 매수를 하셨고 계속 이제 그 벽을 뚫고 있지는 못한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그러면 예, 목표가와 기간은 어느 정도? 이번 장에서 완전히 소외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목표가와 목표가랑 전망이랑 네, 비중이 알겠습니다. 비중이 어떻게 기간은 비중이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기간 어느 정도 잡아야 예, 될지 요거 비중은 어느 정도로 들고 계세요? 30% 했다가 네. 거기 이제 조금 올라갔을 때 10% 정도 팔고 20% 정도 남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20% 네. 갖고 계시고 저희가 전략 잡아 드릴게요. 네. 네. SK바이오팜은 이제 엑스코플이라고 이 뇌전증 치료제인데 엑스코플이가 미국에서 참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성장판이 열려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좀 생각보다 못 가고 있어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우리 강재현 파트너님께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앞서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SK바이오팜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 강세를 띄었던 배경이 뭐냐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 이상의 실적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세를 띄었었는데 문제는 1분기에는 그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실적이 나오면서 하나 떨어졌고요. 그 미국에서의 바이오 관련된 관세라든 이런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최근 들어서의 제약바이오 쪽이 시장에서는 상대적 열의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 저평가를 받게끔 이 디스카운트 받던 요인을 해소시키려는 게 현재 시장의 정책인 거지 어느 정도 밸류를 받고 있는 기업을 재평가받는다 이쪽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가 현재는 성장성보다는 주가 자체가 싸고 괜찮냐, 실적 대비 저평가냐 이게 현재 초점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가 계속해서 이 소외를 받을 거냐 부분에서 시장 대비 강세로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만 말씀 좀 드리자면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네.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SK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이 구간대,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에서 보게 되면 이 구간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단 자리가 이 자리대를 결국 12만 8천 원 이 자리대를 넘어가지 못하면서 맞고 떨어진 건데 다행히 시장에서 하단 추세 라인 때는 그대로 지켜줍니다. 그러면 중간 마디 때 여기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나온다는데 현재까지 매물 소화하면서 최근 들어서 바닥을 그나마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차례 반등이 나오신데 그 반등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면은 이 중간값 정도가 나올 수 있다 보는데 이 가격이 대략 11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20% 정도 갖고 계시다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는 한번 다 정리를 하고 다른 쪽을 보시다가 나중에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11만 4천 원 전후에서 그러니까 뭐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조금이라도 수익 보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좋다고 좀 말씀드리고 네. 근데 좀 그래도 아쉽다. 이 기업이 너무 좋아서 더 끌고 가십다면은 절반 정도는 정리하시고 나머지 한 10%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엑스코프리 모멘텀이 유효하고 또 제2의 엑스코프리를 또 이제 출시할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 있는 기업이니까 장기적인 측면은 좋지만 이제 세상은 넓고 살주식이 많기 때문에 네. 뭐 단주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종목보다 좋은 종목이 좀 질비하다 뭐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위로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그때 조금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SK바이오팜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마이크론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12,300원이고요. 매수 후부터 계속 하락 중인데 인적 분할 이슈 때문일까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마이크로는 뭐 대한민국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최강자 중에 그쵸, 하나인데 주가가 네. 왜 이렇게 못 갈까요? 인적 분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적 분할 때문에. 예. 그리고 저 이제 오늘 종목 우리가 많이 들려고 하는데 유튜브에도 많이 제가 보였거든요. 네. 많이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로는 오늘 하루 종일 얘기했을걸요. 어. 인적 분할 얘기해가지고. 네.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그럼 12,300원이 오늘 종가가 11,450원. 그러면 인적 분할 하루에 투자 심리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일반 주주들은 반대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모멘텀이 발목 잡는 건데 발목 안 잡고 올라가실 확률이 있냐? 있겠죠. 세상에 다 100%는 없으니까. 네. 근데 좀 더 불안하고 투심이 악하게 눌려 있으니까 인적 분할 후에 좋아질 거야. 회사 측은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맞으면 홀딩 하시는 거고 아니야 이거 지금 인적 분할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발목 잡혀서 주가 못 오르더라. 네. 그거에 좀 동의를 하면 당장 바로 매도해가지고 다른 데 종목 교체 이동하십시오. 저는 후자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그게 있어요. 최근 케이스가 이제 파마리서치가 그렇죠. 예, 인적 분할을 공시하고 나서 빠졌다가 네. 인적 분할 철회하고 이제 주가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인적 분할하는 기업을 그렇게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파마 있을 뿐이야. 예. 그 전부터 중복 상장하면서 예. 가치가 훼손된 거니까 그리고 손실이 많이 2만 원에 샀으면 골치 아프지만 네. 지금 12,000 몇백 원인데 이 정도 손실 감수하고서 다른 데 매매 차익으로 수익실할 수 있는 공략은 하셔야죠. 이 정도 이동 못 하시면은 주식하기 어렵습니다. 예, 네. 뭐 회사가 뭐 인적 분할하는 이유는 다양하긴 하지만 네. 뭐 일단 뭐 우리 주주분들은 그런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대주주한테 유리한 거다. 대주주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네. 거고 상속세 및 증여세를 이제 절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인적 분할 공시가 뜨면은 투심이 좀 위축되는 경향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 그렇죠. 정도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깔끔하게 전략 내려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네. 때문에 고민되실까요? 네, 미래세이증권요. 미래에셋증권이요.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1,400원에 6%요. 1,400원에 6%요. 예, 생각보다 비중은 뭐 많이 씻진 않으셨네요. 언제쯤 네, 매수를 예. 하셨어요? 몇 년 됐어요. 몇 년 정도 되셨고, 네. 뭐 앞으로의 전망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예, 뭐 더 놔둬야 되는지, 네. 매도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그러면 매도 타이밍이나 뭐 목표가 정도 잡아드릴게요. 네. 네. 와, 미래에셋증권 증권주들의 어떤 주도성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네. 미래에셋증권도 저점 대비 많이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지원 대표님. 네. 네. 우선은 너무 수익을 잘 내주셔서 제가 다 기분이 좋은데 네. 우선은 지금 잘 아시겠죠? 오랫동안 갖고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미래에셋증권이 배당이 1년에 250에서 300원 정도 주는데 그게 예전에는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주가가 또 낮았고 원래는 배당을 더 줬다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라고 정책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배당이 좀 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정책인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 소득세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거에 원래 수혜주가 맞는데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 퇴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산가치 한 1.3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증시 자체가 좋아진다 했을 때 추가적인 모멘텀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한번 다 파시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번 다 파시고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자사주 소각 법안이라는 이런 것들이 논의는 되고 있는데 아직 통과되거나 하려면 9월
정기국회가 진행이 돼야 되고 지금 단기 과열이 들어오면서 약간 차익실현 물량이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우선은 한번 다 파시고 나중에 제 생각에는 이제 16,000원, 17,000원 정도 때 한 번 더 줄 수가 있어 보이니까 나중에 그때 한번 다시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잠시만. 네, 예. 이건 저는 반대 의견이 하고 싶어요. 네네. 진짜 뭐 미래세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오. 그 미래세 최고가가 33,000원대거든요. 네. 최대한 갈 수 때까지 가셔야죠. 지금 그러면 10,000원대 한 몇 년 전이라고 해도 이렇게 미래셋이 아마 진짜 5, 6년 동안 계속 빡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최근에 10,000원대에 사셨다고 하면 야, 기시죠 정말 잘 잡았다는 표현도 쓰는데 오래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팔고 나올까 하는데 저는 미래셋이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거꾸로 그럼 지금 10,000원대가 다시 내려올 거라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투자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미래셋이 10,000원대 내려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지금은 상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왜 정부가 새 정부가 상법 개정 1호로 나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인데 주식시장이 우리가 지금 5,000포인트 얘기, 4,000포인트 얘기하고 하는데 대한민국 GDP 4만 불 갑니다. 그러면 사상 최고가 주식시장이 보여줄 때 증권주가 사상 최고가를 안 보여줄까요? 좀 보여준다고요. 계속 홀딩해서 신고가 나올 때까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6% 비중이니까. 이 강재현 파트너님도 약간 좀 의견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차트 좀 잡아주시죠. 그러니까 최수환 대표님의 얘기가 전 틀리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관점의 차이는 뭐냐면 지금 비중은 6%니까 작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수익 자체의 폭을 생각한다면은 그 6%가 어지간한 종목들 20% 이상 갖고서 30% 이상의 수익이 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6% 비중이 절대 작은 비중이 아닙니다. 수익폭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월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월봉 차트 보면은 이번에 25,000원 전후가 미래세 증권이 역사적 고가 자리입니다. 여기가 20년, 30년 동안 쌓여있던 고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때는 한 번에 뚫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가를 한번 찍었으니까 한번 파시라고 말씀드린 게 팔고 나서 나중에 최소한의 요 가격대나 이런 가격대 2만 원 이에서 16,000원에서 2만 원 사이 여기를 한번 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더 시간 투자하셔가지고 이 고가를 넘어가는 데는 굉장히 강한 모멘텀과 더 강한 수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굳이 겪으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시고 나중에 기다렸다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관점이 참 다양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민주국가고 이런 다양한 관점을 이제 참고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수익을 지금 잘 보고 계시니까 한 번쯤 수익 실현하시고 다음 기회가 왔을 때 또 고가에 다시 도전해 보시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되실까요? 에코프로 BM이요. 에코프로 BM이요. 예.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32,400원. 32,400원이요. 예. 굉장히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한 5년 됐는데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팔아야 되는가 더 가져가야 되는가 해서 궁금해가지고요. 네. 몇 번 신청을 했는데 전화가 안 돼가지고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오늘은 됐어요. 한 몇 달 만에 됐네요. 아유, 죄송해요. 저희가 전화 상담이 많이 오다 보니까 오늘을 꼭 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코프로비엠은 대한민국 양극재 3대 천왕 중에 하나고 네. 또 나름대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도래될 때 고체 전해질 사업을 통해서도 뭐 성장 엔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인데 이 K배터리에 대해서 우리 강재현 대표님은 좀 우호적인 것 같고 최수창 파트너님은 좀 상대적으로 비우호적인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을 일단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비호적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네. 오해십니다. 강재현 편견입니다. 두 분의 의견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뷰가 다르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 최수창 파트너의 의견 먼저 듣도록 네. 근데 하겠습니다. 잠깐 이게 5년 전이면 왜 안 파? 비중을 얘기 안 하셨거든요. 네. 왜 안 파셨을까요? 어, 전 그게 진짜 궁금한데요. 전 시청에서 거꾸로 묻고 싶어요. 왜 안 파셨을까요? 조금 더 고점이었을 때. 아니 32,000원 에코프로 BM을 네. 32,000 저게 맞다면 네. 저 최고점 때 왜 안 파셨냐고요. 그러니까. 50몇만 갔을 네, 때. 네. 그럼 지금 팔려고 물어보시는 거 저는 안 팔았으면 좋겠다고요. 왜냐하면 2차 전지는 2035년도 제가 방송 날 항상 얘기해요. 그 고점일 때는 제가 매도하십시오라고 했거든요. 네. 2023년도에.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2차 전지는 10년을 내다보는 분들은 매수 관점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는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분은 매수 관점 유지. 허나 지금 주도 상승의 섹터 형식으로 움직이는 매매 차익으로는 길게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저는 그 고점까지 갖고 왔는데 안 팔았다면 지금 시청자님은
안 팔고 그냥 가져가셨다가 정말 2035년도에 다시 한번 그때까지도 홀딩하세요. 투자의 본질이니까 제가 3만 원대는 안 와요. 네. 올 수가 없어요. 예, 기업 가치상.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강재원 파트너 의견도 짧게 들어볼까요? 네. 예. 이거는 제가 다른 의견을 뭐 제시할 게 없는 게 네. 이거는 제가 뭐 아무리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이거 그냥 가져가실 상황이신 거고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네. 이건 최수선 대표님 말씀대로 가신 게 제일 맞습니다. 알고 봤더니 두 분 다 K배터리의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를 굉장히 예전에 하셨고 저점에서 하셨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셨던데 이제 다시 10년을 내다보고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이제 가장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두 분이 주목하시는 종목 확인하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진짜가 오다 하반기를 이끌 종목들 주인공 진짜 주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강재원 파트너가 가져오신 종목은 현대모비스고요. 최수창 파트너는 LG U+ 가져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모비스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 합니다. 사실 저번에도 지난달에도 중장기 종목으로 가져오셨던 종목이거든요. 어떤 포인트 좀 보실까요? 현대모비스가 최근 들어서 사실 자동차 업종 내에서는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둘이 제일 강합니다. 그러니까 관세에 따른 영향을 좀 적게 받는 쪽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근데 현대모비스는 실적 자체가 결국 계속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영향이 올해 한 하반기 3조 정도 마이너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현대모비스가 미국 내에서 배터리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생산세 공제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그 AMP가 올해 들어오는 게 한 4조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관세분 다 상세를 한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는 상태가 되고 상법 개정에 따라서 결국 순환 출자 구조가 또 해소가 돼야 된다면 그럼 또 현대모비스가 지주회사의 최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로봇이거든요. 근데 로봇 같은 경우가 10월 달부터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제 아틀라스 2가 이제 시험 투입이 되게 되는데 그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액추에이터를 현대모비스가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실적되고 밸류되고 상법 개정에 따라 수혜되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있고 거기다가 로봇 모멘텀까지 본다면 굉장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를 바로 보면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제 상단 자리대를 이제 돌파할 수 있는 자리대가 그때 왔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돌파가 완전히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차례 저항을 받는다가 되는 위치가 요 가격대를 한번 봐줄 수 있다. 이게 32만 원 조금 안 되는 자리인데 여기 하나 넘어가면은 바로 위로 열린 자리가 1차적으로가 36만 원 이상이 열리기 때문에 여전히 좋고 이 종목은 자산 가치가 실제로는 50만 원이 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 1.0배까지만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업사이드가 엄청나게 높은 케이스여서 실적되고 다 좋은 케이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자동차 전장 사업과 전동화 사업을 통해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될 때 의미 있는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현대모비스를 핵심 유망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업사이드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콕 집어 주셨고요.